그날 밤에 송태섭이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 모습 나오는데 눈물 터질 뻔한 게 형 대신 뭐 내가 살아서 미안해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편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죄책감과 그 부담감과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글로 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제일 아팠던 부분이고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잘 맞아요 우리 이제. 이게 또 힘이 있네요. 힘이 있어야죠. 오늘은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톤이 올라갔습니다. 벌써 흥분하셨는데. 흥분했어. 이 감동이 아직 안 잊혀졌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보라고 해서 봤는데 너무 연애 본 느낌이었어요. 그쵸. 옛날부터 알던 모습이 움직이니까 연예인 실물로 본 그런 느낌으로 또 3D잖아. 되게 감개무량했고 주인공이 송태섭이었어요. 의외로. 맞아요. 원래 주인공은 강백호였고 강백호죠. 송태섭은 사실 원작에서 비중이 제일 적었죠. 그냥 브로콜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송태섭의 서사가 나오니까 몰랐던 어떤 그 또 스토리를 알게 되면 또 재미도 있고 맞아요. 감동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서사 자체가 만화가가 원래 농구 출신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농구 선수였어요. 선수였어요? 네, 심지어 주장이었대요. 최치수. 아니 근데 대신에 이노우에가 키가 작았대요. 60 후반대 때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송태섭의 어떤 자기 분신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본인도 키가 작고 농구 선수였고 포인트가 됐대요. 그런 부분들이 애정 있는 캐릭터, 투사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30년 만에 거의 그 묵혀놨던 서사를 좀 꺼낸 거 아닐까?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송태섭이랑 형이 이제 1대1 하는 거.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얘기가 나오는데 송태섭이랑 형이랑 농구하면서 송태섭 농구도 가르쳐주고 뭐 하다가 뭐 약속 있어서 형이 나가잖아요. 그때 송태섭이 자기랑 약속 안 지켰다고 막 다시 돌아오지 마 막 이랬는데 맞아. 그리고 진짜 못 돌아와 버렸어. 되게 죄책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완전 줄초상이고 아버지에서 장남까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큰 트라우마였겠죠. 어린 태섭이가 돌아오지 말란 얘기까지 했는데 또 형이 진짜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또 죄책감이 컸겠으며. 또 어린 나이니까 이게 잘 분간해서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막내딸한테는 먼데 갔다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태섭이만 해도 그게 안 통하니까. 그렇죠. 형이랑 같은 학교 다니면서 형의 유니폼 입고 농구를 하는데 어머니가 보러 간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형만 못하다 이런 평가도 받고 결국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태섭이 형의 이제 송준섭의 그 물건들을 좀 치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우울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죠.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머니가 굉장히 큰 좀 우울증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나마 이제 첫째 송준섭이한테 좀 의지를 하려고 했는데 의지할 곳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버거웠었는데 어머니는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떠오르면. 준섭이 물건을 다 치우잖아요. 그렇죠. 치우려고 딱 갔는데 막 그 형 옷 입고 있고 가면 쓰면서 형처럼 이렇게 농구하는 그런 막 뭐 상상도 하고 있는데 어린 태섭 입장에 형 물건을 치운 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둘이 약간 방어기에서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는 그냥 회피하고 억압하고 어쨌든 그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태섭이는 동일시를 하면서 형을 계속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농구를 하는 것도 형은 그리워해서 한 것 같기도 해요. 태섭이는 계속 형 모습도 보고 형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겨내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을 엄마가 막잖아요. 다 형 거 다 뺏어가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태섭이도. 그러니까 둘의 방향이 너무 달랐던 거고 전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어머님이 그럴 정신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태섭이가 사실 어리니까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신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제스처로서 태섭이 앉혀놓고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지금 형 물건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해서 넣어놓고 특별한 일 있을 때 뭐 형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태섭이가 다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더라도 엄마가 나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뭔진 모르지만 엄마가 나에게 부탁, 당부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수용을 좀 더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맞아. 거기서 좀 엇나가면서 약간 서로가 좀 오해하게 되는. 또 태섭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걸 떠올리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까 이렇게 집에서 아마 말을 꺼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산왕전 전날에도 말을 안 하잖아요. 엄마는 맞아. 쳐다보지도 않고 태섭이도 거의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약간 금기시 된 거죠. 그렇죠. 오빠에 대한 얘기가. 문제는 저희가 애도 반응을 잘 겪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 된다. 맞아요. 애도는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이제 슬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정들이 서서히 조금씩 잠잠해지는 부분인데 맞아. 엄마는 사실 애도 반응이 진행이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태섭이도 사실이 힘든데 집에서 금기가 되니까 형 얘기할 수 있는 게 동생이랑 엄마밖에 없잖아요. 집안에서 이제 암묵적인 룰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태섭이도 이제 잘 그거를 극복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다. 중간에 정대만한테 맞잖아요. 옥상에서 그때 뭔가 뚝 끊어진 것 같아요. 본인이 잡고 있던 끈이. 그러면서 그 다음 씬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사실 거의 그건 자살 시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크게 다쳤고 액팅아웃 한 거죠. 뭔가 그렇죠.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을 그냥 행동화를 해버렸는 건데 이제 그 의식이 없는 찰나에 갑자기 고향이 떠오르다가 이제 뜨잖아요. 거기서 어쩌면 고향 집도 보고 또 형이 울던 곳을 가면서 그때 형의 유품들을 발견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폭포같이 흘리잖아요. 저는 그게 애도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서야 그 자리에 가서 형 걸 보고 그때서야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한 뒤부터 송태섭이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렇죠. 모래사장부터 달리기 시작하고 맞아. 바로 이제 농구로 이제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때 뭔가 형에 대한 감정들을 좀 풀어내고 한 단계 좀 극복을 한 것 같아요. 형이 울었던 장소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형도 울었던 곳이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북상고 들어가서 농구 다 시작하고 드디어 이제 산왕과 이제 하는 날 전날인가? 그래서 뭐 생일이었나? 생일 케이크 막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 그쵸. 엄마가 되게 무심하게 안 보면서 다음 경기는 뭐 언제 일어나냐 뭐 누구 하냐 뭐 생일 케이크 먹으라는 거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아. 애는 막 뭐 지가 제일 큰 거 먹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만큼 단절된 게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대화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상처 줄까봐 조심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여동생이 이제 오빠가 이제 지금 몇 살이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뒤에 살아있다면 이라고 하는데 그 집안 분위기가 뭐 바뀌잖아요. 그때 약간 저는 엄마한테 좀 현실이 확 들어온 것 같아요. 약간 멈춰졌던 시계가 다시 가는 그런 느낌. 지금은 이제 준섭이 나이를 이미 넘은 상태고 그걸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동생이 그리고 이제 오빠 사진 꺼내자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동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인. 여동생이 제일 애들 잘 나은 것 같아요. 제일 성숙하고 제일 잘 받아들였어 보니까. 그리고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알면서 티도 안 냈고 사실. 그날 밤에 송태섭이 이제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 모습 나오는데 눈물 터질 뻔한 게 형 대신 뭐 내가 살아서 미안해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편지 자세히 보면 참 이게 자식이 부모한테 쓸 얘기가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 제 말은 이제 그만큼 태섭이가 얼마나 그 본인 부담감을 느꼈겠어요. 그거를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과 그 부담감과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글로 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제일 아팠던 부분이고 근데 또 어머니가 사실 비디오를 본 게 저는 이제 처음으로 그 엄마가 용기를 내서 트라우마랄까? 이런 거 처음으로 직면하는 그런 용기를 내신 거라고 좀 봐요. 맞네요. 다 회피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꺼내서 본 거는 마주하고 엄마도 나름 받아들이기 시작을 그쵸, 수용을 시작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어머니가 이제 바닷가 이렇게 보고 있죠 멍하게. 태섭이가 바로 옆에 안 가고 맞아, 저 거리감이 있어. 거리감이 있어. 앉아. 앉았는데 엄마가 말 거니까 바로 일어나. 그럼 엄마한테 가. 그게 너무 심리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산왕을 이기고 산왕전에서 사실 이제 저는 송태섭이 또 하나의 어떤 뭐 성장 혹은 이제 어떤 위로를 받았다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 이안나 매니저가 그 넘버원 카드로 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인정. 사랑하는 사람이었나요? 오 그럼요. 짝사랑. 누구? 태섭이가? 태섭이가 이안나. 슬렌더가 제대로 안 봤네. 이거 기억이 잘 안 나. 이거 팬분들에게 굉장히 큰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야 이거. 그것 때문에 강백호랑 싸웠다니까 처음에. 진짜요? 한나가 강백호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만화책을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원래 친구들이랑 공부하느라 만화책 안 봤구나. 중학교 때 봤는데 저는 약간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1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혼자 막 밤새 보고 이제 친구들한테 야 슬렌더 그거 진짜 재밌더라. 친구들 야 이제 봤냐? 한 3년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늦게 봤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유튜브에 한 2시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약한 거. 거기에는 한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지. 요약본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네. 또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여튼 그 인정을 받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 거.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산왕이 풀코트 프레스로 이제 막 한 20점을 확 이제 앞서 나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안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정대만이랑 서태웅 그냥 가라. 볼은 누가 운반해요 하니까
당연히 북산의 돌격대장이 해야지 하면 송태섭 딱 가리키면서 존경하는 상사가 나를 또 인정해 준 거잖아요. 거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인정이 태섭이에게는 되게 어떻게 보면 고팠던 상황이었잖아요. 그게 송태섭을 좀 더 거기에 부응하게 또 노력하게 만들고 실제로 뚫거든요. 그거를 이명원이라는 최고의 가드를 뚫고 이제 드리블 해가지고 가니까 그게 정말 그런 과정들이 송태섭을 더 성장하게 하는 마지막에 딱 갔을 때 엄마가 막 이렇게 만져보면서 키 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살림만이 어떻게 커요? 형이 죽기 그 전에 송태섭만 봤던 거죠. 맞아요. 어린애.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애도 반응도 하고 이제 현실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커버렸고 덩치도 많이 이제 커버렸고 그런 송태섭을 바라보게 되면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점 같고 송태섭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신과 전문의 2명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송태섭의 서사가 정신과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봤고요. 별개로는 저는 농구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박진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아니 저는 체감이 안 됐어요. 만화책은 솔직히 송태섭이 키가 작고 이명원이 183인가로 나오는데 완전 미스매치잖아요. 근데 만화책으로 사실 그게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이명원이 송태섭까지 포스터 파는데 얘를 어떻게 막았지? 약간 이런 느낌? 2명이서 이렇게 압박할 때 야 이걸 어떻게 나가 이런 어떻게 뚫지 뭐 이런 거 근데 뚫었어. 그 드리블 진짜 낮게 해가지고 또 약간, 이런 서사를 통해서 뭐 교훈 아닌 교훈도 이렇게 좀 배우기도 했고 저는 에피소드도 좀 재미있었고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다시 이제 극장에서 3D로 나타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반갑어요 진짜.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너무 반갑게 둘 다 봤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리고 이제 송태섭 에피소드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한번 애도 반응으로 한번 풀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